안녕하세요. 4월 9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파월 의장의 경기 부양 의지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반면에 오늘 우리 시장은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0.36% 내림세 보이면서 3,131.88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홀로 7천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이 5천억 원대의 물량을, 외국인이 1,500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전장 대비 0.75% 오름세 보이면서 989.39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549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이 187억 원, 기관이 366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똑똑한 주식 선생님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 먼저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김태성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바로 시장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어제 이제 저녁에 마감한 미국 시장부터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제가 일단 이 화면에 차트를 좀 키워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의 화면이 뭐냐면 바로 미국의 3대 지수 중에 하나인 다우산업의 주봉을 제가 틀어놨는데요. 어떻죠? 신고가 영역으로 지금 올라갔죠. 그죠? 네. 자, 그리고 S&P 차트를 한번 열어볼까요? S&P 지수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영역으로 갔습니다, 이번 주. 자, 그다음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우리나라 시장과 함께 많이 움직이는 나스닥 지수. 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테크주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다우지수와 S&P 지수는 역사상 신고가로 향해 가고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다고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강세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우지수와 S&P처럼 나스닥도 앞으로 전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미국에 3대 지수가 있는데 두 지수만 계속해서 가느냐? 그게 아니죠. 세 지수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어떠한 모멘텀이 있으면 나스닥 지수가 올라갈 거냐? 바로 이제 국채금리가 하향 안정화가 되면 기술주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국채금리가 내려왔기 때문인데 저는 충분히 오늘도 나스닥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고 이 흐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나라 시장의 오늘 흐름을 한번 보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은 상대적으로의 이 변동성이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자, 코스피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강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노란톡 메신저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수요일부터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 수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봤더니 수급 주체가 코스피는 외국인은 매수하고 기관은 매도를 했지만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번 주 초에는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같은 기업들이 실적을 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코스피로 쏠리지만 그러한 기업들이 실적을 내면 우리가 이러한 것을 뭐라 그러냐? 바로 재료 노출이 됐다 그러거든요.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 자금이 코스피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갔던 이번 한 주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주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주 후반부에 코스피가 조금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어디를 향해 가느냐? 전 고점 포인트까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흐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3,200포인트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코스닥은 당연히 1,000포인트 그 이상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번 한 주 주후반부에 조금은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다음 주 오늘 뭐 미국 시장이 또 견고하게 버텨만 준다면 다음 주 우리나라 시장 이번 주 초반처럼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다우지수와 S&P처럼 나스닥도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미증시를 정리해 주셨고요. 또 우리 시장도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강하다라고 지난 시간부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전문가님, 네. 코스닥이 아무래도 강하려면 제약바이오 업종의 힘이 크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무래도 또 암학회가 이제 개최된다고 맞아요. 해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오른 종목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오늘 네. 이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에 매기세가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뭐 종목들을 한번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게 바로 이제 코스닥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자, 코스피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모두 뭐 삼성전자는 1%대 넘게 또 SK하이닉스는 3%에 가까운 조정을 나타낸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버텨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또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시젠과 같은 진단키트 예전에 한때 또 이 코로나19 테마주로 엮였던 해당 종목들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상대적인 강세의 흐름을 연출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결국 이제 뭐 반도체가 계속해서 주 초반 강했다. 그러다가 주 후반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로 흐름이 넘어왔다.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된 것은 아니에요. 대신에 종목별로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이제는 코스피가 그동안에 강했던 것처럼 코스닥도 한 번 더 랠리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중심에는 오늘 이제 이 앵커님께서 짚어주셨다시피 제약바이오의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타낼 수 있지만 여기에 단 조건 실적 혹은 기술력이 있는 대형 제약바이오주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된다. 중소형 바이오주가 그럼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워낙 크고 지금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중소형 제약바이오주를 관심 있게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대형주 위주의 제약바이오는 지금 위치에서도 괜찮다. 뭐 셀트리온 그룹주도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지금 주가의 위치도 보면 박스권을 그리다가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취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바이오시밀러 쪽도 괜찮지만 한미약품처럼 또 임상, 기술력이 있는 기업, 대기업 위주의 대형주 위주의 임상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바 다음 주에도 제약바이오의 상승은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제약바이오주들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대형주들에 집중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중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나 한미약품이 괜찮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리고 네. 오늘 국민연금이 오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기로 결정을 그렇죠.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네. 1% 정도 늘린다 이야기를 했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왜 1%만 늘리냐? 네. 이왕 늘리고 2%, 3% 그 이상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일단 몇 프로 비중을 늘리냐 이것보다는요. 한 가지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는 국민연금이 매도는 하지 않겠구나. 지금까지 사실 이 연기금의 매도세만 아니었다면 굉장히 좋았을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뭐 연기금이 다시 사준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은 안 사주더라도 지금보다 덜 팔기만 하면 굉장히 우호적인 지금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뭐 1% 비중을 더 확대한다라는 것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이것은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이 연기금의 수급도 수급이지만 어닝 시즌인 만큼 기업들의 실적만 잘 나온다면 저는 충분히 주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자, H&M이라고 하는 기업을 보면 더 잘 알 것 같아요. 네. 자, H&M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동안에 3년 동안 4년 동안 적자가 2년 동안 3년 동안 적자였던 기업이 이젠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주가도
당연히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H&M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했던 기업이에요. 2016년도부터 2021년도 올해까지 거의 뭐 한 4, 5년간을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으니까 바닥권에서 횡보를 했던 기업인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실적이었다. 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실적이 앞으로 좋지 않으면 주가는 내려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까지 아무리 정말 안 좋은 기업이었다 할지라도 안 좋은 기업은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겠죠. 네. 실적이 좋아만 진다면 주가는요. 지금 이렇게 빠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장세이기 때문에 뭐 전 여러 가지로 연기금의 비중 확대, 매도를 안 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이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민연금의 결정으로 앞으로는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네. 오늘 또 건설주들도 선거 이후로 계속해서 그렇죠.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주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지금 건설주 하면 네. 오늘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게 여러분들에게 레포트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렸던 게 이 건설주들 중에서 DLENC라는 기업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네. 뭐 DLENC가 그러면 저조한 성과를 냈느냐 그건 아니에요. 추천드렸던 가격 대비 한 7% 정도 올랐는데 제가 노란톡 메신저에서 언급드렸던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20% 가깝게 올랐거든요. 네,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것도 오늘 네, 제가 수요일 날 언급을 드렸습니다. 보궐선거가 끝났으니 이제는 인맥 테마주보다 정책과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보궐선거 누가 이겼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택 공급이 이제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말로 주택을 공급을 해서 주택 가격이 잡힐진 모르겠지만 무튼 일단은 가격을 잡기 위해서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 집들을 짓는 건설주들에게는 굉장히 호재 뉴스인 거죠. 네. 그리고 이 정책은요. 한 달 만에, 1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수년 동안 이제 걸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재개발을 하고 건물을 세워 올리면 이 기업들은 다음 분기만 실적이 좋은 게 아니고 앞으로 수년 동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건설주들 전체적으로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을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서희건설은 오늘 이제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한번 트레이딩 해볼 종목은 여전히 DLENC에 저는 한 표를 드린다. 네.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앞으로 부동산 정책으로 수혜를 입을 건설주들을 중장기적으로 보고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중에서도 DLENC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우리 증권주들도 오늘 또 그렇죠. 약세를 보였거든요. 증권주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증권주들은요. 일단은 뭐 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굳이 증권주를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사실 이제 증권주가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트레이딩을 실제로 해서 수익을 보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갈 것 같은 시장, 뭐 지수와 뭐 연동되는 부분, 그리고 뭐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이거 갈 것 같은데 또 안 가고, 이거 이제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더 가고, 그런 게 뭐 여타 다른 섹터도 그렇겠지만 증권주가 그 타이밍을 맞추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증권주 굉장히 좋습니다. 뭐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증권주를 매매를 하시는 것은 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선택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거냐? 지금 뭐 시장이에요. 정말 사고 싶은 종목도 엄청 많아요. 내가 만약에 현금이 100%였다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그럴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을 못 고르시는 분들은 어디로 와야 되냐면 노란톡 메신저 그냥 오셔서요.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담아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주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굉장히 좋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트레이딩하기에는 저는 그렇게 좋진 않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국채금리 이슈로 하락한 증권주는 방향성은 좋겠지만 새로 진입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 종목은 노란톡방에서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통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또 크래프톤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어요. 그렇죠. 네,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이 크래프톤이 어제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그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일단 재료가 노출이 됐으니까요. 네. 예전처럼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기에는 저는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뭐 넵튠이 아마 가장 그동안에 이제 대장주 혹은 아주 아이비 투자가 이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 두 기업들인데 두 기업들도 오늘 밋밋하죠. 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기대감 따라서 들어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대감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오히려 매도를 하고 나가는 그러한 지금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크래프톤 관련주들도 지금 위치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공략하기에는 이미 지나간 버스다. 그래서 이제 버스를 뒤에서 보면 안 되겠죠. 앞에서 잡아야겠죠. 그래서 네. 이제 크래프톤 관련주는 저는 이제는 보유자분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서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신규 매수하기에는 저는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재료 이슈로 좀 쉬어가고 있는 크래프톤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은 어렵다,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꼼꼼하게 정리해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셨나요? 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를 빼놓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를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가야 우리나라 시장이 가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슨 현상들이 일어났냐면, 네. 자, 실적이 굉장히 좋게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하락하고 불구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고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전에 삼성전자 실적 진짜 좋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었죠. 쫙 들어왔단 말이에요.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이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이 모두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요, 이미 삼성전자가 다음 1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낼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주가가 오릅니다. 자, 여기서 주가가 한 번 더 오르려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지금 알고 있는 내용보다 더 파급력 있는 새로운 모멘텀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엄청나게 큰 폭발적인 실적,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더니 우리가 예상한 수준, 그러니까 잘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어느 정도 예상했던 가이던스에 맞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로 잘 나왔구나. 그러면 이제는 나도 수익 실현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투자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된 그러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지금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번 분기에 이제 자세한 내용을 보면 뭐 IM 쪽, 그러니까 모바일 쪽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네. 이제 앞으로는 모바일 쪽이 이렇게 견고하게 버텨준 상황에서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얼마나 이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하면 자동차를 못 만든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만들어내기만 하면 팔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번 1분기보다 더 나아지는 2분기를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요,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고점 논란 이야기들이 있어도 저는 여전히 좋은 퍼포먼스를 갖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는 95,000원 그 이상은 한 번 정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네, 이렇게 그럼 생각이 정말 좋을 들고요. 것 같아요. 네. 10만 전자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으시거든요. 네. 네, 그 정도 될 것 같고, 네. 저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만큼 SK하이닉스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조정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호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일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방향성은 좋게 우상향할 거라고 하시니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또 네. 두 번째 특징주는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빅히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빅히트요? 네, 네. 자, 빅히트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네. 이 신규 상장하기 전에 이미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넷마블, 그리고 DPC, 초록뱀 미디어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장하기 전 3년 전부터 관련주로서 굉장히 퍼포먼스를 좋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초록뱀 미디어도 그렇고 넷마블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빅히트가 상장을 하니까 빈술가 요란했었죠. 빅히트를 치지 못하고 또 이제 조정을 네. 좀 강하게 받은 상황인데,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또 뭐였냐면 빅히트가 갖고 있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그룹 파워가 방탄소년단밖에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단점이었어요. 물론 방탄소년단이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맨파워 있고 그룹 파워가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그룹 외에는 전혀 다른 그룹이 없었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빅히트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사업 영역을 굉장히 빠르게 확장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새로운 레이블들을 인수하면서 이제 아티스트들도 영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해외 아티스트들까지도 이제 같이 이제 속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간 빅히트이기 때문에, 저는 빅히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점들을 이번에 모두 해소하는 그러한 1분기 시간을 가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빅히트가 어제 오늘 좀 조정이 나왔지만 이 조정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 재차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YG, SM 뭐 이러한 엔터 3사 들도 이제 여전히 뭐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뭐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특히 이제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이 단독적으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타 다른 엔터주들보다도 굉장히 시장적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가격 충분히 이뤄낼 가능성이 높다, 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빅히트가 이타카 인수로 상승하다가 지금 어제 오늘 좀 눌리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결국에는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 밝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또 네. 세 번째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네. 종목 유망하게 보셨어요? 자,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이 종목이라고 한다면 저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네.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이 미디어 엔터주 하면 가장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는 종목이 바로 이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 송중기 주연의 빈센조라고 하는 작품이 굉장히 큰 흥행을 지금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드라마 안의 내용, 그러니까 뭐 작품적인 내용보다도요, 이 PPL 같은 광고성 내용을 보게 되면 중국 제품들의 PPL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이미 제작 단계부터 우리나라에도 방영을 하지만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을 노린 작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좋은 흥행을 기록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흥행을 기록했다 그래서 그 작품이 중국에서도 흥행을 기록할 거란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몇몇 주연 배우들의 이미 이 맨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힘에 힘입어서 충분히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보다 더 좋은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10만 원대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저는 충분히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서 11만 원, 이 전 고점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를요, 한번 돌파만 해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봉을 한번 볼까요? 네. 네, 2018년도에 기록했던 저는 12만 3천 원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즉 15만 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점차적으로 지금 OTT 플랫폼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예전에 뭐 대표적으로 넷플릭스만 있었다면 이제는 뭐 디즈니도 OTT 사업을 한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뭐 쿠팡에서도 OTT 사업을 한다 그러고, 많은 회사들이 지금 OTT 플랫폼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건 무슨 뜻을 의미하냐? 컨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한 군데만 납품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 납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러면 컨텐츠 업체들은 당연히 계약 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실적이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포함한 뭐 오늘 CJ ENM도 주가의 힘이 굉장히 좋았어요. CJ ENM도 당연히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같은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보면 초록뱀 미디어도 오늘도 이제 뭐 장 막판에는 좀 밀리긴 했지만 장중에 7% 정도 상승한 이유가,
이 부분도 바로 이 OTT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서 미디어 엔터주 안에서 빅히트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컨텐츠주 중에서도 스튜디오 드래곤 아마 전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15만 원대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전망 밝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OTT 네. 관련주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들 많이 네. 올랐다가 또 최근에 오늘 또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 지금 따라가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테마주로 올라온 종목들은요. 네. 굳이 지금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은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차라리 이러한 테마주들 굉장히 좋지만 실적이 잘 나온 것들, 뭐 물론 디즈니 이거 관련한 뭐 OTT 관련한 거 큰 테마로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결국엔 컨텐츠 제작사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은 테마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군들보다도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단순한 테마보다는 실적 위주로 종목을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럼 전문가님, 네. 또 두나무 관련주들 또 조용하거든요. 그쵸. 두나무 관련주들은 비슷한 입장이신가요? 이 종목도 그냥 일단은 실적으로만 접근할까요? 두나무 관련주는 이제 네.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이제 나스닥 상장이라고 하는 호재성 이벤트.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 두나무 관련주들이 동시에 가상화폐 관련주와 엮여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네. 창투사, 뭐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대성창투, 에이트는 인베스트, DS 인베스트먼트, 하나투자증권을 제외하고 지금 네 종목은 다 창투사의 대표적인 기업들인 만큼 네. 지금 창투사가 엮여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상화폐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높다고는 하지만 저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치에서 우리기술투자, 뭐 이제 이러한 기업들, SBI 인베스트먼트, 비덴트를 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나. 그런데 가상화폐도 이제 우리도 하나의 이 재테크 수단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미 거래대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졌기 때문에 뭐 네. 한순간에 이슈몰이로 올랐다가 내려갈 그러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정 시에 여타 이제 다른 많은 기업들보다도 비덴트 같이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죠.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빗썸이라고 하는 거래소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가상화폐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든 상관없죠. 거래소는. 왜? 수수료를 챙기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 거래량만 많아지면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화폐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기업들보다는 이제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지분이 혹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조정 시의 매수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나무 관련주들은 이미 너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보유자들의 영역이고요. 또 가상화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비덴트에 차라리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리고 또 네. 요즘에 아무래도 대선을 또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죠. 정치 관련 테마주들도 크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맞아요. 정치 테마주들은 또 어떤 입장을 보이고 계신가요, 전문가님은? 자, 진양산업이라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네. 자, 차트를 딱 띄워놨는데요. 진양산업이 어제, 그제 급락을 했어요. 그죠? 제가 한번 3일 동안 얼마만큼 빠졌는지 한번 볼까요? 고점 대비 3일 동안 35%가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바로 이제 오세훈 이 시장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당시에는 오세훈 후보였죠. 이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셨는데 이제 시장 당선이 되니까 끝난 거예요. 재료가 소멸이 된 거예요. 네. 재료가 소멸이 됐으니 당연히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군들이 빠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인맥 테마주를 봐야 될 때냐? 물론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인맥 테마주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인맥 테마주들보다는 정책주를 보자.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가지고 온 종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로투세븐을 가지고 왔어요. 자, 오히려 정책주는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왜 그러냐? 서희건설도 마찬가지고 DANC도 마찬가지고 제로투세븐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책과 관련된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어느 후보자가 오더라도 지금은요 주택 집값을 잡기 위해서 주택 공급을 계속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건설주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후보자가 됐던지 간에 지금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왔기에 아마 1년 뒤에 이 대선 후보자분들이 다들 이 공약 중에 하나로 저출산 관련 공약은 다 내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번 대선 선거 때마다 그리고 부각을 받았던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인맥 테마주라고 불리우는 종목군들보다 정책 테마주를 더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정치 테마주들 중에서도 인맥 관련주보다는 정책 관련주를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나는 매일매일 김태성 전문가에게 계좌를 관리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방송 중에만 많은 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분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유나이티드 제약이고요. 95,0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가 살펴보니까 1.82% 상승을 하면서 54,000원에 거래 마쳤네요. 손실이 굉장히 크신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었어요. 작년에 8월, 9월 달에 지금 굉장히 큰 상승세를 나타냈던 이유가 바로 치료제 관련 이슈가 붙어주면서 올랐는데,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시기에 다시 한번 이 확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나 예전만큼의 지금 관심도는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도 저는 보유 의견 한번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코로나 진단키트 혹은 마스크, 손세정 이러한 종목이었다면 저는 손절 의견을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치료제와 엮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제는 지금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기회가 몇 번 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어느 기업이 될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기만 한다면 같은 관련주, 같은 테마주로서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시세를 낼 수 있는 지금 위치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보유 의견을 드리는데, 문제는요, 지금 이 가격에서 매수가까지 올라가려면 50%가 올라가야 된다는 이 계산이 나와요. 물론 이 테마 그리고 이 종목의 특성상 50% 쉽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히 그 욕심을 부렸다가 굉장히 또 큰 손실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보유자분께는 일단은 보유를 하되 7만 원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오게 되면 우선 보유 물량의 절반은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 그런 다음에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남은 비중만큼만 정말로 8만 원, 9만 원 혹은 보유하고 있는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더 좋다. 만약에 가지고 있었는데 매수가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요, 이제는 10만 원 이상 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7만 원에서 비중을 절반 줄이시고 나머지 비중은 10만 원 그 이상을 한번 노려봐 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반대로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고요, 4만 원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일단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셔야 됩니다. 네, 나오셔야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자, 한 차례 큰 시세가 나왔을 때 이 시작 가격이 4만 원이에요. 근데 4만 원이 이탈이 되면 어때요? 8월 달부터 지금까지 매수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모두 손실이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너도 나도 손절을 하고자 하는 투매 물량이 시장에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4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니 4만 원을 제가 손절가로 제시 드리는데, 4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 다시 한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치료제에 대한 이 임상이라든지 제조에 대한 부분을 박차를 가해준다면 같은 테마로서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승은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해서 보유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들은 앞으로 반등 기회가 있다라고 보셨고요. 또 가격 전략을 상세하게 주셨습니다. 7만 원 기준으로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고요. 반면에 4만 원 이탈시에는 매도하자라고 의견 주셨으니까 꼭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HMM이고요. 3854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해운주 참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예전에는 뭐 주가가 좋지 못했던 것은 앞서서도 제가 뭐 H&M 짚어드렸다시피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네, 운임지수가 올라야지만 이 H&M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 그리고 실적이 올라가는데 운임지수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한 4, 5년 동안은 힘들었죠. 뭐 H&M뿐만 아니고요. 대다수의 조선업 기업들이 힘들었던 것들은 4, 5년 동안 수주도 없었고 수주가 없을 만큼 또 운임비도 낮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조선업에 대한 신규 수주들이 또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물동량이라고 하죠. 대다수의 제품군들을 이제 실어 나르는 배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해요. 네. 지금 우선은 이 조선업의 수주가 증가하고 물동량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배를 오고 가고 할 때 운임 비용이 올라가고 있음을 뜻하는데 거기에 이제 또 이 수혜주 운하 사건이 굉장히 또 큰 한몫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운임 지수가 또 한 번 더 올라온 상황에서 주가도 같이 한 번 더는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성은 저는 굉장히 좋게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선반영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 바닥권 대비 얼마큼 올라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1000% 올랐습니다. 1000% 올랐어요. 물론 이제 그만큼 실적도 정말 말도 안 되게 회복을 좀 많이 했는데 저는 이 H&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신 가격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냥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하신 게 맞다. 네, 38,000원인데요. 거의 뭐 최고점에 지금 사신 거예요. 지금 위치에서는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먹을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볼 구간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위치에서라도 리스크 관리 차원의 매도가 더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MM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현재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매도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응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에이테크 솔루션이고요. 2663원, 비중 9%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마그나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에이테크 솔루션도 그렇지만 뭐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네. 지금 에이테크 솔루션은 이번 올해 들어오면서 한번 큰 시세를 냈습니다. 네, 굉장히 또 좋은 시세를 냈다가 지금 다시 한번 밀린 이유는 뭐냐면 이 시세가 난 만큼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여전히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에 저는 지금 위치보다는 더 좋은 위치로 갈 가능성은 높다 생각이 들어요. 더욱이 이 매수하신 분의 비중이 저는 90%인 줄 알았는데 9%더라고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보유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비중을 한 5% 정도 혹은 10% 정도를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18,000원 혹은 17,500원 부분까지만 맞춰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수급을 한번 볼게요. 지금 수급이 굉장히 뭐 많지 않은 기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그래도 다른 날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다가오는 다음 주에는 그래도 17,500원 그 이상은 한 번 정도 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비중을 확대해서 18,000원의 평단가를 맞추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만약에 외국인 수급의 힘을 타서 올라온다면 뭐 목표가는 2만 원 혹은 21,000원까지도 한번 제가 제시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밀린다면 14,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손절가 굉장히 짧게 잡아드렸어요. 14,000원 이탈 시에는 저는 전량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에이테크 솔루션에 대해서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추가 매수하자 의견을 주셨고요. 14,000원 이탈 시에는 전량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 꼭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김태성 전문가의 제왕의 종목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뭐 여러 가지 종목을 좀 준비를 해오고 싶었어요. 네. 해오고 싶었는데 이 종목도 괜찮고 저 종목도 괜찮고 하지만 일단 저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 어떠한 섹터가 최근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는가, 이게 먼저였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반도체는 아닙니다. 네. 이번 주에 LG 디스플레이의 한번 흐름을 보면요. 자, LG 디스플레이 지금 차트를 제가 열어놨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네. 좋았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신고가 영역으로 간 종목이겠죠. 자, 이번 주 들어오면서 LG전자에 대한 부분 많은 이슈가 있었죠. MC사업부, 휴대폰 사업부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정리하지 않는 사업부에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투자 심리가 싹 퍼지고 그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사업부 중에 하나예요. 모바일 사업부만큼 이 LG 디스플레이도 사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중국산 제품의 단가에 밀려, 그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패널 사용량도 많이 줄어.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LG 디스플레이나 지금 중국 시장에서의 이 단가적인 부분도 개선이 될 만큼의 좋은 품질력으로 지금 좋은 승부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에 다시 한번 주가도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어서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지수가 회복함에 따라서 이 종목도요, 거의 뭐 200% 가깝게 상승할 동안 단기 조정도 많이 없었어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 제가 그럼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 종목을 따라서 같이 움직일 만한 2등주, 3등주를 제가 갖고 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에요. 앞서 레포트로 보는 이 시선 종목을 했을 때도 제가 한번 가지고 왔던 종목인데 제가 종목명을 바로 오픈을 해드릴게요. 네. 아나페스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디스플레이 관련한 기업인데 가장 제가 중요하게 본 것은 시세가 난 것이냐 아니면 시세가 날 것이냐, 이 차이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제로투세븐, 그죠? 삼성중공업, 컴투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시세들이 계속 크게 나왔던 종목군들이에요. 그런데 아나페스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시세가 나지는 않았어요. 물론 아니 그러면 종목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말도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관심을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강한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가 먼저 움직였어요. 제가 그러면 무슨 숱하게 그동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장주가 움직이면 2등주, 3등주도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자, 대장주 디스플레이가 또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갔기 때문에 아나페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종목의 수급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뭐 뚜렷한 이 주체는 없습니다. 주체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 주 들어오면서 이평선들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소량이나마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수량으로 한번 볼게요. 네. 자, 외국인의 수급이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왔죠? 어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보다 더 나은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보자. 이번 주 이미 올라간 거 이야기하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트레이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야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에 저는 지금 위치 충분히 낮은 가격대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다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종가도요, 26,000원. 그죠? 깔끔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신 분들은 26,000원 이하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고, 만약에 이제 아나페스를 매수를 했는데 올라간다? 저는 무조건 이 3만 원 이상은 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오. 3만 원이 뭐냐면요, 최근에 기록했던 박스권 상단부예요. 네, 박스권 상단부이기 때문에, 그죠? 확대를 해보면 지금 최근에 돌파를 계속 시도를 했었던 이 박스권, 그죠? 박스권 상단이기에 이번에 한 번 더 올라온다? 그러면
세 번째 시도인데요. 삼세판 아시죠? 네. 그죠? 세 번째 시도에는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 목표가는 3만 원 드리겠고 3만 원 이상 돌파하게 되면 3만 5천 원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올라가기만을 항상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 또 빠르게 대응도 이제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손절 가격을 24,000원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네, 24,000원이 최근에 기록한 요 하단 가격인데 24,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또 긴 기간 동안 가격 조정도 기간 조정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24,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손절 가격으로 제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제가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드린다 하더라도 언제 사고 언제 팔고에 따라서 같은 종목이지만 누구는 수익을 볼 수 있고 누구는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정확한 이제 매수라든지 매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노란톡 메신저에 오셔서 저하고 이제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매주 1회 정도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공략주를 좀 선보이는데 노란톡 메신저에서는 더 많은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드려요. 뭐 앞서서도 지난주에 방송에서는 제로투세븐 이야기를 드렸지만 노란톡에서는 뭐 서희건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드렸고 또 이제 제로투세븐 못 잡으신 분들은 대안의 종목으로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이렇게 이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빠르고 편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노란톡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방송 보신 분들 모두 노란톡까지 오셔서 저하고 앞으로 소통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드린 아나패스도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 있게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오늘은 아나패스라는 종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장주인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관련 중소형주들이 따라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26,000원 이하에서 매수하고 1차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인 3만 원, 또 손절가는 24,000원이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또 시장 상황에 따른 세세한 대응 방법과 더 많은 종목 제시는 노란톡방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